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시장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또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각은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표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시장의 트렌드를 바로 확인해 볼 텐데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나온 만큼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또 대표님이 완전한 테크 전문가이시잖아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IT 연구위원으로도 계셨었고 반도체 쪽으로는 악재에서 호재 쪽으로 여러 변화의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두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는데 원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산 반도체를 중국으로 옮겨갈 때 이제 건별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연별로 확인하는 걸로 바꿨고 그리고 IT 투톱에 대해서도 미국의 마벨 CXL 퀄을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8월 달에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 달성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조방원 주력 종목들이 있다가 이제 반도체 꽤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찍고 24~25만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세게 반등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나왔던 얘기들, 특히 이제 어제는 브로드컴, 오늘 아침에는 오라클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밤사이에 나온 애플 신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램이 대략 8기가였습니다. 그 전 모델이 6기가였거든요. 그러니까 25%, 30%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보면 아이폰 17 같은 경우 램이 12GB가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8기가에서 12기가니까 대략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동안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수요단에서도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수요단에서도 급격하게 D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램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자잘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다 모여서 반도체에 대한 다시 한번 반도체의 시간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안 그래도 IT 투톱에 집중이 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틀째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AI는 물론이고 또 애플의 아이폰 온디바이스 AI 이슈도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를 오늘 주요 테마로 골라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들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 나타내고 있다고 일단은 8월 달에 최대치를 기록한 게 맞죠? 네, 일단 8월 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2억 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보면은 저기 그림에서 보이는 전년 동기 대비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스마트폰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의 주가랑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상관계수라고 볼 수 있는 R 스퀘어 값이 그 수출 금액 데이터의 전년 동기 대비 비율 그 그래프와 하이닉스 주가의 그 R 스퀘어 값은 거의 네. 0.9 이상 된다라고 보면은 이 수출 금액 자체의 증가,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이슈도 있고 온갖 이슈들이 있었지만 수출 금액 자체가 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별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이게 지금 8월 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7월, 8월 연속으로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월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 쪽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랑 이 차트가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연동이 되는 만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여러 가지 호재들 나왔었는데 시티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이 아니라 4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연구위원으로도 계셨었던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포트 나왔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D램 그리고 낸드에 대해서 내년 실적 추정치를 올렸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들의 수요가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게 보는 하우스가 이제 모건 스탠리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낸드 가격이 생각보다 약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하이닉스가 이제 D램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점유율 1등인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낸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쪽에 대한 그 실적이 조금 악화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샌디스크보다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낸드 시장이 안 좋으면 그쪽에서 더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9월 8일자로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낸드 가격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의 기존 전망은 5% 정도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채널에서 나온 얘기는 4분기에 5% 상승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반적인 수요가 조금 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좋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두 축인 D램과 낸드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봤었던 모건 스탠리에서도 낸드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우려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의 AI 루빈 칩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제대로 해소가 된 건지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의 HBM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한데 작년이랑 올해 이 생산 캐파 확장을 굉장히 크게 늘렸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HBM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내년에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 한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물론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올라간 게 브로드컴. 그러니까 우리도 AI 칩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보면 초반에 테슬라가 시장을 열어줬지만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쫙 들어오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를 엔비디아가 주도했지만 이제 브로드컴도 가져가고 각각의 나머지 그 GPU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AI 칩을 생산을 하면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HBM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은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릴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오늘 나왔던 오라클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AI 쪽 그쪽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적은 조금 빠졌지만 그쪽 부분의 실적이 좋으면서 시가총액 900조 원짜리 회사가 하루에 20%, 25%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한 군데 HBM의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HBM 시장, 그러니까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뭐 어느 정도 반증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아침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도 온 디바이스를 이렇게 하면서 D램 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탑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나 뭐 이런 공급 상황 그리고 여기서 HBM4 같은 경우에는 이게 3E 대비 4의 그 전체적인 공정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증가한다고 보면 똑같은 캐파에서 나올 수 있는 칩의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HBM에 대한 내년의 공급 과잉 이슈는 많이 수그러들었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1, 2주 사이에 전망이 다소 바뀌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D램, 그러니까 이 컨벤셔널 D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서 이제 디램, 커머디티 디램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DDR4, DDR5인데 최근에 현물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하루에 0.5에서 1%씩 매일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디램 시장에서는 HBM이 한 40% 정도 지금 하이닉스 매출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커머디티 디램이 이제 나머지 뭐 서버용 이런 게 다 커머디티에 들어간다고 치면 6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전반적인 그 반도체 쪽 그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최근에 그 중국의 CXMT가 이제 DDR5를 전환하면서 전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램 가격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램의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의 이 3년, 5년의 주기를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 투자된 서버들의 교체 주기가 도래된 게 아닌지 2025년 지금이 딱 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3번 출연해 주시고 3종목 모두 다 목표가 달성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 안내를 해 주셨는데 첫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 상승률은 26%대 넘어서고 있고요. 어제는 심지어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의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죠. 일단 아이폰 17이 오늘 나왔지만 이제 17이 나왔기 때문에 18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을 것 같고 관련 테마주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펀더멘탈이 가장 탄탄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8월 달 지금 반도체가 좋았다고 하지만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덕산 네오룩스는 수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한 상황이 있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좀 좋게 봐도 추가적으로 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도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보자 언급해 주셨고 아이폰 17에 더해서 또 폴더블 폰 관련한 18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또 8월 27일 지난주에 S&T 에너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나 상승률은 19%대에 넘어서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나서 이틀 뒤에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었고 공급 계약 소식까지 최근에는 전해져 왔었는데 그렇다면 주가도 좀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뭐 지금 상황이 AI 발 전력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해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가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전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장기적인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9%대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장기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후공정 쪽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크윈이라든지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 정말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골라주셨을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를 위쪽으로 보고 있으면 그 밑으로 서플라이 체인, 특히 이제 장비 업체들 그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의 그 베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오를 때 나머지 장비주들은 뭐 20%, 30% 이렇게 맞아요. 오르기 때문에 지금 네. 시점에서는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테크윙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에서 한 30, 40% 정도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낸드 쪽에 대한 수혜가 절대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디램 쪽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증착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제 제품입니다. BSD, PCVD라는 제품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하이닉스 쪽에서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추가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국내 신규 투자인 삼성전자 P4 디램하고 SK 하이닉스 M15X 디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는 낸드 장비였다라고 네.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네. 디램 쪽으로도 영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성장에 대한 양축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640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전년 동기 대비 67% 정도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대략 한 7, 800억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윙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테스보다 낮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3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테스가 전체적인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된다라고 치면 테스 대비 거의 3분의 1이기 네, 때문에 네. 한 3배 정도 올라도 네. 테크잉이랑 비교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테크잉이나 이런 테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도 PCB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크게 연동되는 테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편적으로 테크윙과 비교를 해도 테스의 시총이 6천억 원대인 걸 보면 기본적으로 뭐 2~3배 정도는 올라야 비슷한 밸류에이션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테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만큼 올려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37,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발주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앞자리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로는 목표 주가 테스를 말씀해 주셨고 37,000원에 더해서 앞자리까지도 한 번쯤은 바뀌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또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29,0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주도주였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기대감이 전혀 없고 실적은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분기에 또 한 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필요 없다. 아니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테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는 37,000원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2에서 3%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